자유한국당을 배원 논의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태세인데요. 평행선을 연결하는 친목은 정말 없는 걸까요? 뉴스 따라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기상청이 발표를 했네요. 오후 6시 6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7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끝이 없네요. 정말 계속되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 전원이 구제된다는 소식인데요. 네네.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부정합격자 226명을 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산업부는 이렇게 이제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을 하면은 이제 입사 기회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최종 면접 이전 단계에서 이제 탈락한 피해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구제를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네. 강원랜드는 이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이 발생해서 피해자를 조금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강원랜드 노조는 이 226명 전원 면직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이 나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서 네. 그 226명과 면담을 하고 집단 소송을 할지 개별 소송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노조 관계자의 말로는 이제 부정 채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적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직권 면직된 226명이 이제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226명에 또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한국 GM 노조가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가 이제 어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 단체 협약 요구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한국 GM 사측이 공개했었던 교섭안 가운데 올해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이 방침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노조가 사측 교섭안의 또 다른 그 핵심 내용인 복지후생비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상 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GM은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으로 올해 이제 한 1,500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 비급여성 복지후생비도 노조가 이제 사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는 1,500억 원 이렇게 이제 총 3,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안 받기로 양보한 만큼 다른 요구를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만 60세인 직원 정년을 매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연장한다. 이 방안이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담겼다. 이런 보도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노조가 이제 또 한국 GM이 본사인 GM홀딩스에서 차입한 차입금 3조 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고 이 출자 전환 주식 가운데 1인당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 GM 이제 전 종업원에 배분해라, 분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아무튼 노사 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다음 주 중에 이제 2018년 임단협 5차 교섭을 이제 시도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자, 여기서 잠시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죠. 정해철 정책실장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그 기본급 동결하고 성과급도 받지 않는 대신에 1인당 3천만 원어치씩의 주식을 전 직원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의 요구예요? 예, 저희가 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주식으로 달라는 건데 회사가 기 차입금에 대해서 네. 출자 전환하겠다는 그 주식을 네. 저희들한테 좀 나눠달라. 음흠. 그래서 어쨌든 경영에 좀 저희가 좀 관여하고 네. 했으면 좋겠다. GM의 경영을 좀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1인당 3천만 원어치씩 주식을 전 직원에게 분배를 하면 네, 노조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뭐 10% 좀 넘는 걸로 계산 나옵니다. 아, 10% 넘는 걸로. 그러면 지분율 네네. 10% 정도로 확보를 하면 이 경영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산업은행 그 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GM 지분이 낮아지는 만큼 음흠. 산업은행과 네. 노조가 같이 네. 지분을 합하면은 충분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한국GM이 상장돼 있지가 않죠, 주식이. 예, 예,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3천만 원어치씩 주식을 분배받더라도 뭐 내다 팔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주식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지는 그냥 경영 참여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자, 또 한 가지는 노조 요구가 현재 그 직원 정년 60세로 돼 있는 거 65세로까지 연장을 하자 단계별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건 왜 이런 요구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취지는 네. 국민연금이 65세 돼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1969년생부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국민연금 나오는 시기까지 네. 좀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예. 네. 근데 지금 뭐 특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운데 노조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뭐 보도나 이런 거 보셨죠, 실장님?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저희가 그 임금을 받지 않고 올해 그 기본급을 동결해주고 네. 예를 들어서 성과급은 안 받는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2천억 정도 되는 거고요. 아, 그 금액만? 예. 네. 그리고 회사가 2월 13일 날 공사공장 폐쇄하면서 예. 그 2,500명이라는 인원을 또 희망퇴직 인원 그 명분으로 해서 2,500명을 그 퇴직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원들의 임금을 또 놓고 보면은 약 한 2천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한 4천억 정도를 회사는 이미 절감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현금을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예.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되는 게 복지 후생비 삭감. 그 사측에서는 이걸 주장을 하는데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 수용불가 네. 입장을 밝힌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장님? 예, 그 회사가 절감하겠다고 노조에 그 던진 안을 보면은 예. 복리후생비가 인당 한 650만 원. 네. 그래서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4천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데 네. 나머지 1,000억이 안 되는 그 후생 복리마저도 예. 이게 뺏어가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도 동결되고 성과급도 안 받는데 복리 후생비까지 깎아버리면 그 너무나 힘들어진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당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그 절감을 하자는 건데 예. 회사가 놓고 봤을 때는 4천억을 기절감하고 네. 또 1,000억 정도를 다시 우리 그 조합원들로부터 뺏어가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네네. 그래서 지행 자본의 파렴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볼게요. 이제 그 노사 간에 이제 교섭이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네. 이것이 그 교섭이 결렬이 되고 이 결렬이 그 GM 본사에서 한국철수의 하나의 명분으로 그 활용할 가능성 이건 너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건가요, 실장님? 예, 뭐 한간에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GM 자본의 속성을 보면은 네. 여러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정부로부터 네. 아니면 노조로부터 그런 양보들을 아니면 투자 금액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예. 수법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GM은 예. 한국에서 더 있어야 될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철수할 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 GM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조적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제 난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그 노사 이 단연 문제가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양아람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 1.05명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80조 원이나 썼는데요.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일종의 페널티를 주자 그러면서 독신세, 뭐 일명 또 싱글세 이런 걸 상당히 논란이 됐던 기억나요. 예. 이런 걸 이제 도입하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네. 당시 이제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금을 매기는 취지와 맞지 않다 이렇게 윤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그랬던 정부가 이제 저출산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뭐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내라는 이야기냐 이 때문에 논란 상당히 컸던 거 기억나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근데 저출산세 이야기가 나오는 이건 뭐예요? 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양육비 같은 걸 이제 지금보다 좀 훨씬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른바 이제 저출산세를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을 따로 걷어가지고 저출산 극복 방안에만 집중 투입을 하는. 네. 그런 용도의 이제 세금을 신설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저출산세 신설에 따른 그 정책 효과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아니라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아침에 이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이거 저출산세 신설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용역을 의뢰받았다는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에도 확인을 했더니 저출산세와 관련한 연구는 진행 중인 것도 결과가 나온 것도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기획재정부가 이제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방향이라는 그런 제목의 연구 용역인데요.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한재용 과장과 이제 통화를 했더니요. 해당 연구 그 내용을 보면은 출생 그리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돌봄 교육 체계를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구축한다. 그리고 이제 성평등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이제 연구 내용에 포함됐지 저출산세 도입을 목표로 한 연구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의 또 보도를 보면은 그 저출산세 외에도 정부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스웨덴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부모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재용 과정은 연구 보고서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뭐 해외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 그랬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부에서 부모보험 연구를 의뢰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이네요. 정부 해명은.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예브 시간인데요. 자,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볼까요? 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달 말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이제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임 실장은 지난번에 이제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합의했던 내용이죠.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다음 달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기간이 판문점 회담이라서 하루 당일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당일에 회담에서 합의 도출하면 좋고요. 안 되면 뭐 출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판문점이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한미 연합훈련 시행 일정이 이제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됩니다. 네. 발표일이 19일, 20일쯤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미 합참 케네스 맥켄지 중장도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매우 가까운 미래에 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다음 달 초에 독수리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는 건데 예년에 보통 이제 2달간 진행된 훈련이 올해는 한 달 정도로 단축되고 네.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무기도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제 생각나는 발언이 있는데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저녁 인사차 방한했던 그 미 태평양 함대 스콧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확장 억제 전략이라든지 핵 잠수함 등 전략 무기를 사령관이 있는 동안에는 한반도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랬죠. 이렇게 말해서 그때 네. 논란이 됐는데 네. 이때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예. 네, 키 리졸브 연습은 다음 달 중수부터 2주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이제 주로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아무튼 근데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분위기 타고 간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가죠. 얼마 전에 대북 대화론자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경질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맥마스터까지 교체한다고요? 네, 이런 보도가 났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맥메스터 보좌관을 내보내고 싶으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사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네. 뉴욕타임스는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르면 16일에 교체될 수 있고 뭐 맥메스터 경질을 추진한 사람이 켈리 비서실장이다. 좀 불화를 겪고 있는 네. 비서실장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매우 과장되고 틀린 이야기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항상 변화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여지를 두기도 했고요. 네. 백악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트위터에 글을 남겼는데요.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이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없다. 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맥마스터 이름까지 경질 대상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의외인데요. 아무튼 이건 뭐 진실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백악관 안에서의 권력 암투가 장난 아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은 팩트인 것 같은데. 네. 이러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하면 미국판 구중궁궐 암투 사극이 나중에 네. 드라마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계속 그렇죠.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 트럼프의 딸 사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네네. 자, 다음으로 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이제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피고인의 의사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이 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어서 다음 기일에 내용을 진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좀 새로운 부분이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어떤 부분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앞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단 다 사퇴를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국선 변호인과 계속 면담을 거절해 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한 거예요. 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건지 간접적으로 들은 건지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고 네.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랬죠. 뽑아야 된다고 갈라야 된다고 이야기한 당사자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일단은 뭐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이 이른바 없다는 진박 겁니다. 간별사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게 이른바 그 공천 드라마 수식어가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옥새 갖고 나르샤 이것까지 나왔던 거 아닌가요? 쭉 네. 연결되는 게 생각납니다. 예. 네. 또 하늘하마처럼 쫙 펼쳐지죠. 네. 근데 아니라고 보니까 갑자기 의아스러워서 과거를 회상해 봤고요. 뉴스에 뭐 여기까지만 하죠. 네. 양아랑 기자와 함께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받기로 양보한 만큼 다른 요구를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만 60세인 직원 정년을 매년 1년 단위로 65세까지 연장한다. 이 방안이 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에 담겼다. 이런 보도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노조가 이제 또 한국 GM이 본사인 GM홀딩스에서 차입한 차입금 3조 원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고 이 출자 전환 주식 가운데 1인당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 GM 이제 전 종업원에 분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도 아무튼 노사 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다음 주 중에 이제 2018년 임단협 5차 교섭을 이제 시도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자, 여기서 잠시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보죠. 정해철 정책실장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그 기본급 동결하고 성과급도 받지 않는 대신에 1인당 3천만 원어치씩의 주식을 전 직원에게 분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의 요구예요? 예, 저희가 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주식으로 달라는 건데 회사가 기 차입금에 대해서 네. 출자 전환하겠다는 그 주식을 네. 저희들한테 좀 나눠달라. 음흠. 그래서 어쨌든 경영에 좀 저희가 좀 관여하고 6시 6분에 경북 포항시 북구 7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발생한 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끝이 없네요. 정말 계속되고 네. 있네요. 네. 자, 오늘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 전원이 구제된다는 소식인데요. 네네.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부정 합격자 226명을 면직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산업부는 이렇게 이제 최종 면접 탈락자가 희망을 하면은 이제 입사 기회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최종 면접 이전 단계에서 이제 탈락한 피해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구제를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네. 강원랜드는 이제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이렇게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이 발생해서 피해자를 조금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강원랜드 노조는 이 226명 전원 면직과 관련해서 법적 대응이 나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이제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서 네. 그 226명과 면담을 하고 집단 소송을 할지 개별 소송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노조 관계자의 말로는 이제 부정 채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자유한국당은 배원 논의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태세인데요. 평행선을 연결하는 침묵은 정말 없는 걸까요?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기상청이 발표를 했네요. 오후 적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직권 면직된 226명이 이제 지난달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226명의
또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한국 GM 노조가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가 이제 어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임금 단체 협약 요구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한국 GM 사측이 공개했었던 교섭안 가운데 올해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이 방침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노조가 사측 교섭안의 또 다른 그 핵심 내용인 복지 후생비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상 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GM은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으로 올해 이제 한 1,500억 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또 비급여성 복지 후생비도 노조가 이제 사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는 1,500억 원 이렇게 이제 총 3,00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네. 했으면 좋겠다. GM의 경영을 좀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1인당 3천만 원어치 주식을 전 직원에게 분배를 하면 네. 노조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약 한 10% 정도 넘는 걸로 계산 나옵니다. 아, 10% 넘는 걸로. 그러면 지분율 네네. 10% 정도로 확보를 하면 이 경영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산업은행 그 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GM 지분이 낮아지는 만큼 음흠. 산업은행과 네. 노조가 같이 네. 지분을 합하면은 충분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한국 GM이 상장돼 있지가 않죠, 주식이. 예,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3천만 원어치씩 주식을 분배받더라도 뭐 내다 팔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주식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지는 그냥 경영 참여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자, 또 한 가지는 노조 요구가 현재 그 직원 정년 60세로 돼 있는 거 65세로까지 연장을 하자 단계별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건 왜 이런 요구를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그 취지는 네. 국민연금이 65세 돼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1969년생부터는.